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족 행사 때문에 남해바다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오늘 오후에는 비를 맞으면서 해수욕을 좀 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을 오늘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수요일 저녁에 있을 FOMC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는 수요일에 있고요. 목요일에는 ECB 회의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BOJ 회의가 있습니다. FOMC 회의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FOMC 회의는 지난달에는 동결냈잖아요. 이번 달에는 25bp 인상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25bp 인상 가능성은 무려 99.2%니까 사실상 100%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건은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인지 여부일 텐데 파월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신호를 줄 가능성은 낮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이 절대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9월달 FOMC 회의 때까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도 사실 국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조정을 받는 듯 했지만 금요일날 다 되돌려 버렸죠.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 두 번째는 유동성, 세 번째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급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100 지수를 리밸런싱한다, 특별 리밸런싱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그런 리밸런싱이 지난주 금요일날 기준으로 아마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부터는 새로운 지수를 기준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이렇게 수급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 후반부터는 뚜렷하게 나스닥에 비해서 다우의 성과가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급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수급적인 요인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동성인데요. 자, 보통 보면은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주식이 오른다라는 이제 속설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니까 글로벌 중앙은행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스닥은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거 나스닥이 이상하다. 얘만 오르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이번에는 유동성이 없이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하듯이 투자를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난주에 새로운 신규 제품을 냈던 것처럼 지금 AI를 통한 신제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AI가 거짓말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실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AI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은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 측면에서 봐도요. 보통은 양적 완화가 진행되느냐 여부도 중요한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연준을 포함한 중앙은행의 긴축 정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라고 해석해 보면은 최근에 생각보다 빠르게 긴축이 아니고 완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금리 인상의 횟수가 금리 인하의 횟수보다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다 같이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모두가 다 같이 금리 인상 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연준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옳다구나 하면서 신흥국에서는 벌써 금리 인상을 그만하고 금리 인하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보다도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고 인하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옛날보다 작년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런 상황을 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흥국이 벌써 김치국을 먹었다. 떡줄 사람 FOMC는 생각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FOMC 회의에서도 나 떡줄 생각 전혀 없는데? 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왔던 물가지표가 워낙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나 떡 줄 생각 절대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수급적인 요인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유동성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금리 인상, 인하라는 측면에서 연준을 포함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완화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 혹은 그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금융 환경은 완화적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역시 실적이 될 테고요. FOMC 회의에서 어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이벤트가 일어난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부터 국내에서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의 실적, 그리고 해외에서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이어지기 때문에 FOMC 회의뿐만 아니라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